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죠. 저도 급하게 그 소식을 접하고 관련 뉴스를 찾아볼 뿐만 아니라 TV를 계속 켜놓고 보다가 생방송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계엄 상황을 같이 시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엄령이 떨어지고 나서 150분 만에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회의에서 190명이 참석을 했고 190명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만 참석을 해도 국회 정족수에서 과반만 참석을 해서 거기서 3분의 2만 동의를 하면은 해제안이 이제 가결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한 20명 정도가 가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거기 갔더라고 보니까. 한동훈 대표부터 해서 주진우도 보이고 친한 게 사람들 보이더라고요. 한동훈이는 이재명이하고 악수하고 뭐 실이 났더라고요. 자, 한동훈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엄령 해제안이 가결됐는데 이 가결되면 바로 계엄령이 해제가 되느냐? 그거 아니죠. 용산으로 넘어가죠. 용산으로 넘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계엄령이 해제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국무회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은 뭐 여러 설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저도 뭐 법을 전공한 건 아니고 해서 뭐 이리저리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관련 기사나 아니면은 법령을 뒤져서 봤어요. 그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께 관계된 법령을 가지고 와서 같이 설명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은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대통령이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의 법적 효력은 상실된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유권 해석입니다. 유권 해석. 유권 해석이라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자, 하지만 계엄 과정에서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고 경찰과 군을 이용해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미 위헌사항이 다수 발생을 했으므로 오늘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갔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수 이걸 가지고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헌사항이 다수 발생했으므로 계엄 해제 즉시 탄핵될 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위헌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의안을 수용을 하고 실제로 계엄을 해제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면은 탄핵 당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하겠느냐,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오히려 국회 제15차 본회의 전에 포고한 포고령 제1항, 이게 중요합니다. 제1항 내용을 근거로 포고령 포고 후 진행된 제15차 본회의는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엄사에 의해서 포고령이 이제 포고가 되었는데
포고 내용에 보면은 모든 정치 활동은 못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인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당 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국회에서 열린 계엄령 해제안은 이미 그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효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5차 본회의는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엄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상기한 법조계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은 유권 해석입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결의된 순간 계엄군이 해제되었으므로 군경, 병력은 계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일 먼저 법을 위반한 것은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엄령에 의하면은 정당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해제안이 가결됐다도 이거는 무효다. 라면서 계엄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 1호를 선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련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계엄 해제가 가능한 국회 소집 자체를 막은 것이다. 이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자,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맡았다. 포고령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안역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한다면서 6개 항을 들었습니다. 1항은 정치활동 금지에 이어 1항 정치활동 금지에 이어서 2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항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항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항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등입니다. 자, 사령관, 그러니까 박안수죠. 박안수 사령관은 또 포고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법입니다. 제9조에 의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번에 우원식이가 국회의원들 다 모았지 않습니까? 바로 체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포고령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조치를. 빠르게 조치를 해서 다 체포를 해서 된다. 이게 계엄령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두 체포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단 전부 다 체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죄의 중량에 따라서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면은 계엄사령부가 대한민국 전역에 내린 포고령에 따르면은 3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집회, 시위 등의 정치 활동과 파업, 태업 행위가 금지되고 언론, 출판 활동도 계엄사 통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킨 가결한 계엄령을 해제안이 가결된 것은 이미 이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엄군은 지금 철수했다고 합니다. 다 철수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또 어떤 그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나면은 바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리고 한동훈과 이재명 세력이 이것을 그 탄핵 운동을 주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엎여 있는 종북 세력들도 총걸기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령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 물러서는 순간에 벌써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다. 어차피 계엄령을 선포한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작전을 조금 그 새벽이라든가 이렇게 작전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10시인가요? 11시인가요? 아직 잠들지 않은 시간에 참이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안 가결은 불법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마치겠습니다.